자, 4월 21일 파이썬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었던 게 이제 원격지에 있는 어떤 컨텐츠를 수집해서 가져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리퀘스트라고 하는 모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었고요. 이걸 통해서 수집할 수 있는 그 컨텐츠의 종류가 일반 텍스트, 그리고 HTML이라고 하는 형식, 그 다음에 JSON이라고 하는 형식, 이렇게 있었는데 HTML 같은 경우는 웹페이지 코드예요.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내용을 추출하기 위해선 원하는 내용 추출을 하기 위해서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진행할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크롤링이라고 부르는 스킬은 이 HTML에서 컨텐츠를 수집하는 거예요. JSON 같은 경우는 딕셔너리와 완전히 호환이 되기 때문에 온라인에 있는 컨텐츠가 만약에 JSON 형태로 제공된다라고 하면은 내용을 수집해서 처리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JSON 컨텐츠를 수집하는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일단은 단순한 JSON 데이터 수집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해봤다고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핸들링할 수 있는 예제 위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개요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만만한 페이지에 일단 접근을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웹툰 페이지인데요. 기본적으로 오늘 요일에 맞춰져서 이제 보이죠. 자, 월요, 화요, 수, 목, 금, 토, 일. 최근에 메일 웹툰까지 있고 신작 웹툰, 완결 웹툰, 장르 웹툰. 요일 전체를 제외하고는 지금 요일 전체는 메인 페이지니까요. 요거는 약간 논외로 두고 월요일부터 7, 8, 9, 10, 11 11개의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페이지 수는 1개입니다. 자, 대표로 월수금에서 3개만 주소를 가져와 볼게요. 웹사이트 크롤링을 진행할 때 이제 제일 먼저 염두하셔야 되는 게 URL 형식이에요. 웹사이트 URL을 보면은요, 잘 나가다가 물음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물음표가 나오면은 실제 웹페이지 주소는 거기까지예요. 물음표 전까지예요. 이만큼이 웹페이지 주소고요. 그 다음에 물음표 이후에는 변수예요. 이름 이퀄 값. 만약에 변수가 여러 개 필요하다면 AND로 묶어요. 이름 이퀄 값. AND 이름 이퀄 값.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인터넷 주소에 변수들을 이렇게 묶어 놓은 부분을 쿼리 스트링이라고 불러요. 웹페이지에 접속할 때 이렇게 변수를 전달하면 해당 페이지가 그 변수 값에 따라서 뭔가 선택적인 동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네이버 웹툰을 보면은 웹툰이라는 이름의 웹페이지가 있고요. 거기에 탭이라는 형태의 변수를 전달해서 이 변수 값에 따라 컨텐츠만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 웹페이지도 프로그래밍일 거 아니에요. 그 프로그램들은 URL을 통해서 이제 변수를 전달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요거를 잘 기억을 해주세요.
영화진흥위원회 API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영화진흥위원회 오픈 API라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게 뭐 하는 앤지는 옆에 나오고 있네요. 그 구글에다가 챗GPT 연동시켜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영화 관련된 데이터를 이제 누구나 갖다 쓸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이 사이트에 방문을 해볼게요. 무조건 얘네 데이터를 이제 수집해서 가져다 쓸 수 있게 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 적어도 자기네 사이트에 가입하고 로그인한 회원에 한해서만 그걸 가능하게 해줘요. 그래서 이 로그인 버튼 누르셔서 가입은 한번 하셔야 됩니다. 회원 가입하시면 되는데 뭐 그렇게 대단한 정보를 요구하지는 않아요.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비밀번호 확인, 메일 주소 요 정도만 기입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미 가입을 해놨기 때문에 로그인을 할게요. 자, 로그인을 하시고 나면은 상단 메뉴 중에 키 발급 관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키 발급 관리에 들어오셔서 키 발급 받기 버튼을 누르시면 사용 목적, 관리명 뭐 이렇게 입력을 하라고 하는데요. 이거 검사 안 하니까 아무거나 입력하셔도 돼요. 사용 URL을 홈페이지가 없다 하시면 그냥 회사 주소 넣으셔도 되고요. 뭐 여차하면 여기 메가스터디 홈페이지 넣으셔도 됩니다. 약관 동의하고 키 발급을 받으시면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그 키라고 하는 암호화된 문자열을 줘요. 이거를 잘 복사를 해 놓으세요. 파이썬 코드에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잘 간직하신 상태에서 오픈 API라는 사이트로 들어가 볼게요. 자, 방식이 레스트 방식과 솥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솥 방식은 2000년도 초반에 나온 건데 너무 어려워서 안 써요. 그러니까 레스트 방식만 하시면 돼요. 레스트 쭉 가다가 마지막에 .xml 또는 .json 우리는 제이슨을 처리할 거니까 뒤에 확장자를 제이슨으로 바꿔야겠네요. 자, 이렇게 하고서 뒤에를 제이슨으로 놓습니다. 이 주소를 브라우저에 넣어서 확인해 보면은 당장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유효하지 않은 키값입니다 라고 하면서 메시지가 떠요. 자, 이제 이 페이지를 조금 더 내려가 볼게요. 이런 식의 이제 그 외부 검색 결과를 연동을 할 때는 다 매뉴얼을 제공을 해줘요. 그 매뉴얼에 보면은 항상 표가 두 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요청, 두 번째는 응답. 요청은 다른 말로 리퀘스트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응답은 리스폰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요청은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 복사했었던 얘네 URL 있죠. API URL. 뭐뭐.json이라고 했던 URL이요. 얘네 URL한테 우리가 물음표 찍고서 보내줘야 되는 변수예요. 자기네한테 이런 변수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매뉴얼을 해놓은 겁니다. 키, 아까 발급받은 키값이요. 키 이퀄 한 다음에 아까 발급받은 키를 주면은 이제 자기네 가입된 회원임을 인증한다는 그런 뜻이고요. 타겟 DT는 조회하고자 하는 날짜입니다. 이게 그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박스 오피스 데이터예요. 그래서 날짜별 박스 오피스니까 이제 날짜를 지정하는데 얘네 매뉴얼에 그 말은 없는데요. 당일 데이터는 제공을 안 해요. 왜냐면은 당일 데이터는 아직 지금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집계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하루 전날까지만 제공하고요. 나머지 것들은 보니까 필수가 아니네요. 결과 행의 개수, 디폴트는 기본값이에요. 전달 안 했을 때 기본적으로 10으로 인지하겠다는 거죠. 기본값이 10이고 최대 10개. 안 줘도 되겠네요. 멀티무비에는 그 다양성 영화나 상업 영화를 구분 지는데요.
다양성 영화, 상업 영화 이렇게 YN으로 처리하면 되고 기본값은 전체래요. 이것도 안 주면 전체 오겠죠? 그 다음 거는 한국 외국 영화별, 한국 영화, 외국 영화 기본값 전체. 이것도 전체 줘야 할게요. 그다음에 지역별입니다. 이것도 기본값 전체. 그러니까 나머지는 보니까 안 줘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매뉴얼을 보고요. 물음표 키 이퀄 한 다음에 발급받은 키값을 주고요. and target DT는 2023년 04월 20일 이렇게 해서 브라우저에 넣어볼게요. 그럼 쫙 하고 데이터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딱 봐도 이건 딕셔너리잖아요. 이 이름이 뭘 뜻하는지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매뉴얼로 가서 스크롤 조금 더 내리시면은 각각의 항목별로 이제 어떤 뜻인지가 나와 있어요. 이걸 보고 이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다라는 걸 가늠을 하는 거죠. 자, 보통 이렇게 중첩된 구조의 딕셔너리 형태가 나오면요. 일단 리스트 나올 때까지 타고 들어가시면 돼요. 자, 전체 데이터 안에 박스 오피스 리절트가 있고요. 그 안에 박스 오피스 타입, 쇼 레인지, 그 다음에 데일리 박스 오피스 리스트가 있는데 얘가 딱 보니까 리스트 타입이죠. 여기까지를 취득하시면은 이게 이제 보통 실 데이터고요. 나머지는 부가 데이터인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럼 이제 요거를 가져오기 위해서 코드를 진행해 볼게요. 자, 오늘 예제는요, 지난 시간에 예고해 드렸던 것처럼 이 연동 결과를 엑셀로 저장할 건데,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좀 그렇게 다소 복잡한 게 아니라 좀 굉장히 손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근데 오늘 저장 결과는 절대 엑셀이 이쁘진 않습니다. 그냥 내용만 어떻게든 저장해 주는 기능이에요.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패키지 3개가 필요합니다. 판다스라는 애가 필요하고요. 오픈파이 엑셀은 지난 시간에 깔았죠. 그리고 판다스와 오픈파이 엑셀을 연결해주는 XLRD라는 모듈이 필요합니다. 자, 아까 그 영화진흥위원회 사이트에서 제시하는 제이슨 주소를 복사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매뉴얼 상에서 확인했었던 변수까지 주소에 이렇게 미리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는 지금 형식 문자가 들어있죠. 요 값들은 이따가 포맷 함수로 치환을 할 겁니다. 발급받은 API 연동키를 변수로 준비했는데요.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발급받으신 키값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게 무한정 데이터를 끌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키 하나당 하루에 3,000번까지 가능해요. 당일은 아니고 하루 전날짜를 가져와야 된다 그랬죠? 여기 모듈 보시면은 데이트 타임 모듈이 있어요. 이 데이트 타임 모듈의 현재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타임 델타 하루 기준을 뺐습니다. 그럼 어제가 되겠죠?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요구하는 8자리 연월일 형식 문자열로 바꿨습니다. 자, 여기까지 실행을 해보면 연동키 변수 인식시키고 이제 어제 날짜를 이렇게 뽑아왔어요. 자, API 키하고 하루 전 날짜 값이 됐으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키하고 이 타겟 DT에다가 API 키와 yesterday 값을 넣어주면 되죠. 자, 그래서 이 URL FMT라는 문자열에다가 포맷 함수로 키와 타겟 DT 값을 걸어서 최종 접속 주소를 만들어 줍니다. 이게 잘 됐는지 한번 마우스를 클릭하셔갖고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잘 나오는지 한번 봐보세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 하셔야 되는, 일단 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가 영화진흥위원회 사이트에 가셔서 가입하고 키를 발급받으셔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그 발급받으신 키로 URL 형식을 구성한 다음에 이거 클릭했을 때 이렇게 그 검색 결과가 잘 나오는지 이거를 이제 중간 확인하셔야겠죠. 자, 영화진흥위원회 주소는 제가 톡방에 올려놨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웹브라우저로 이렇게 결과 확인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보기 좋게 안 나올 거예요. 어디 볼 테면 봐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 줄로 다 튀어나와요 원래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냐면은 크롬 웹스토어 라고 검색하시면 크롬 브라우저에 깔 수 있는 확장 팩들을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로 들어가셔서 크롬 웹스토어 주소도 제가 단톡방에 올려놓을게요. 자, 여기서 제이슨 뷰라고 검색하시면 여기 맨 위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미 깔아놨기 때문에 여기 오른쪽에 버튼이 안 보이는데 설치가 안 돼 있으시면은 클릭하고 들어갔을 때 삭제 버튼이 아니라 설치 버튼이 나올 겁니다. 요거를 설치하시면은 이제 제이슨 페이지에 접속했을 때 이렇게 못생긴 페이지가 아니라 이렇게 잘 정돈된 페이지로 바꿔줘요. 그럼 내용을 가늠하기가 좀 더 수월하겠죠? 자, 이렇게 URL 준비하고 나면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코드랑 똑같습니다. request.get에서 가져와요. 그래서 접속이 잘 됐는지 한번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인코딩 형식 지정하고 딕셔너리로 바꿉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 데이터가 지금 요 딕셔너리니까요. 여기서 박스 오피스 리절트 안에서 얘도 아니었고 얘도 아니었고 데일리 박스 오피스 리스트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이게 목록형이죠. 얘가 지금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는 리스트 타입인데 리스트의 각 원소가 딕셔너리로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제가 전에 이런 구조 말씀드릴 때 각각의 딕셔너리들이 구조가 똑같아야만 성립된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얘네 보시면은 요 키가 다 똑같아요. 딕셔너리 키가요. 자, 출력 결과 너무 많으니까 여기 파란 선 눌러서 접을게요. 자, 그럼 요 데이터에서 필요한 것만 뽑아내겠습니다. 아까 리스트까지 확인했죠? 자, 딕셔너리를 원소로 갖는 리스트입니다. 자, 오늘 이제 처음 소개해드리는 게 이제 판다스라고 하는 패키지인데요. 판다스라고 하는 패키지는 그 자체가 굉장히 사용 범주가 많아요. 근데 얘가 제공하는 데이터 타입 중에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애는 생성자 파라미터로 딕셔너리를 원소로 갖는 리스트를 주면 됩니다. 우리가 목록 형태라고 했었던 거 있죠. 이런 형태의 자료 구조를 전달해 주면은 걔를 실제 표로 바꿔줍니다. 이렇게요. 보통 이제 데이터 분석할 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데이터 분석을 시작을 해요. 자, 이걸로 오늘 우리가 지금 당장 분석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요 df를 얘가 제공하는 기능 중에 df.toexcel 파일 이름 이렇게 하면은 이걸 그대로 엑셀로 정해줘요. 여기에 박스 오피스 순이라고 엑셀 파일이 생기는데 이쁘진 않아요. 이렇게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집한 데이터를 이제 저장하는 것까지 해봤어요. 뭐 여기서 번외편으로 조금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그냥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새로운 패키지 얘를 임포트 하고요. DF에서 무비 NM이라고 하는 게 영화 제목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아마 매출액일 거예요. DF에서 필터 무비 NM하고 매출액 요것만 이렇게 뽑아 놓고요. 얘를 또 다른 변수에 저장을 합니다. 요것만 뽑혔죠. 지금 이 표에 그 제목은 0, 1, 2, 3, 4, 5, 6, 7, 8, 9잖아요. 그래서 df2.index 하고서 영화 제목을 각 표에 제목으로 삼을 때 다시 바꿔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df3.float.bar 한글 출력을 위한 처리가 별도로 필요한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한글은 다 깨질 겁니다. 숫자가 너무 크다고. 관람객수를 할게요. 영화 제목과 관람객수 이거 가지고 이렇게 처리하고 df3.float.bar 이게 맞았던 것 같은데 x는 df3의 인덱스 3의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한글 처리는 별도로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좀 일부러 안 그것까지 하면 너무 커지니까 일단 한글 처리 안 해서 한글은 다 깨집니다. 일단은 영화별로 관람객 순위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내용이 전기가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진행하려면 일단 그 제일 먼저가 이제 가져와야 되잖아요. 가져온 다음에 뭘 하던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라인에 있는 콘텐츠를 가져오는 거에 오늘하고 다음 시간 그렇게 이제 포커스를 맞춰보고 있는 거예요. 자, 뒤에 그래프 넣은 거는 그냥 잠깐 뭐 나중에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그냥 스포일러 잠깐 한 거니까 요건 빼고요. 여기까지 결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0분 다 돼가네요. 한 20분 정도면 가능하실 것 같고요. 10분 쉬었다가 8시에 이어서 할게요. 자, 시간 됐으니까 넘어가 볼게요. 자, 요번에는 좀 다른 유형으로 이제 인증 정보를 처리해야 되는 경우를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조금 전에 봤었던 유형은요.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고 들어가 보시면 이제 여러 지자체들이 관리하는 데이터들을 오픈 API 형태로 이제 가져갈 수 있게끔 모아놓은 곳이에요. 오픈 API로 실시간 연동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엑셀 파일 같은 걸로 내려받을 수도 있고요. 뭐 전체 파일 데이터가 있고 오픈 API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했던 오픈 API 보면은 뭐 지금 코로나 확진자 현황 아직 있고요. 시도 발생 현황, 상업 업무용 부동산 매매 신고 자료, 아파트 매매 실거래 자료, 뭐 요즘
이런 데이터 들어가면은 이제 API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뭐 활용 신청해갖고 이제 로그인하고 나서 키를 신청하고, 그 다음에 여기 상세 내용 매뉴얼 확인해 보면은 이제 연동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고요. 여기 참고 문서 보시면 자세하게 매뉴얼이 나와 있어요.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연동을 하는데, 이거를 수업 예제에 활용 못하는 이유가, 아까 영화진흥원 같은 경우는 키 발급받기 누르면 그냥 시스템이 알아서 발급을 해주는데, 이거는 실제로 이제 사람이 보고서 승인 버튼을 눌러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통 신청하고 나서 진짜 승인될 때까지 2, 3일 걸리는 건 보통이고, 심하게는 일주일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업무에 활용하는 목적이 아니라 수업용으로 좀 적합하지 않아요. 어쨌건 여기에서 사용한 그 API들을 조금 전에 보셨던 그 기술로 전부 처리가 가능하고요. 자, 이번에는 카카오 개발자 사이트라고 검색하시면은 카카오 디벨로퍼라는 곳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이슨 형태로 나와서 데이터를 가져간다라는 거는 똑같은데, 얘네 같은 경우는 조금 인증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서 그래서 선정을 했어요. 카카오하고 네이버밖에 해당이 안 되긴 하지만요. 자, 가지고 계신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면 되고요. 내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시면 어플리케이션 추가하기 메뉴가 있습니다. 뭐 적당히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추가하시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4개의 키값이 발급이 되는데, 여기에서 오늘 사용할 거는 REST API 키입니다. 자, 이 키값을 하나 복사하고요. 이제 문서 쪽으로 가서 매뉴얼을 좀 볼게요. 여러 가지 연동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요. 오늘 할 거는 이제 검색 기능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REST API라고 들어가면, 이해하기는 그냥 기본 개념이고요. REST API라고 타고 들어가시면은 여기 오른쪽에 메뉴 있죠? 웹문서, 동영상, 이미지, 블로그, 책 검색, 카페 검색. 이 중에 첫 번째로 이제 책 검색을 해볼게요. 근데 얘네 매뉴얼이 썩 그렇게 친절하지는 않아요. 좀 어느 정도 웹 개발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다고 전제하고 매뉴얼을 써놔서 주소 구성하는 것 자체가 좀 되게 좀 난해하게 돼 있어요. 리퀘스트, 얘네한테 보내는 변수 값들이죠. 쿼리, 검색어, 리콰이어드, 필수래요. 솔트, 정렬 방식, 정확돈순, 발간일순. 기본값은 정확도순이라고 되어 있는데 필수 아니래요. 페이지, 결과 페이지 번호 1페이지에서 50까지 가능하답니다. 기본값은 1이래요. 사이즈, 한 페이지에 보여질 문서수래요. 한 건부터 50건까지 가능하고 기본값은 10개래요. 그러면은 이론적으로 보면은 50페이지까지 한 페이지당 50개씩. 그럼 총 2,500건의 검색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타겟, 뭐 검색 필드 제한, 뭐 결과에서 빼고 싶은 게 있으면은 이렇게 집어넣으라는 건데, 뭐 요거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얘네 데이터는 이제 메타하고 도큐멘트라는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메타는 검색된 전체 문서수, 그리고 페이지 에이블 카운트, 노출 가능한 문서수. 이즈 엔드는 이게 얘네 보면 이제 처음 이제 접속을 할 때 페이지라는 변수에다 1을 주면은 이제 이즈 엔드가 만약에 false로 나왔다, 그럼 끝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2라고 해서 또 요청할 수 있어요. is end가 false로 나오는 동안은 페이지 번호를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시켜서 요청할 수가 있고, 얘가 true로 나왔다, 그럼 지금 보고 있는 게 끝이니까 그 이후에 더 이상 페이지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큐멘트라고 하는 항목으로 검색 결과들이 쭉 하고 나옵니다. 여기 항목들이 있고요. 자, 샘플 보면은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전체 데이터가 이제 이렇게 이걸 우리가 제이슨 그 딕셔너리로 가져오게 될 거고요. 딕셔너리에서 메타라는 곳에 is and가 true면은 더 이상 내용이 없는 거고, 이게 false면은 그 이후에 2페이지, 3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딕트 안에 도큐멘트라고 하는 게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항목 하나가 책 검색 결과 한 권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죠. 내용 미리 보기, 얘는 뭐 출간일, ISBN은 책에 대한 고유 번호래요. 요게 부여되면 그때부터 저작권이 생긴대요. 프라이스 가격, 세일 프라이스는 판매가, 스테이터스 판매 상태, 썸네일은 책 표지 이미지, 제목, 이거는 그 번역한 사람이 있을 경우 번역가, URL은 책에 대한 소개 페이지인데, 얘네들이 이런 거를 제공하는 목적이 자체가 그 사람들을 자기네 사이트로 유입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 보면 이제 자기네 페이지로 이렇게 끌고 들어오는 거죠. 자, 이제 주소를 보면은 요게 이제 검색 주소예요. 타겟은 타이틀. 뭐 이거는 뭐 제목만 필터링해서 보겠다는 거니까 실제로 할 때는 요 타겟이라는 건 없어도 될 것 같고요. 쿼리 검색어. 그 다음에 요게 좀 크리티컬해요. H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크롬 브라우저에 보면은 웹개발자들이 사용하는 개발자 도구라는 게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이걸 직접 여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네트워크라고 하는 탭으로 이동하면은 새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웹브라우저가 이 페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운로드 받은 모든 그 자원들이 보입니다. 이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이 웹페이지 자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웹브라우저에 주소를 입력하면은 웹브라우저는 이런 소스 코드를 받아다가 그래픽으로 전환해 주는 건데, 그거랑 별개로 웹브라우저랑 웹사이트 간에 우리 모르게 뒷단으로 주고받는 정보가 있어요. 뭐 그렇게 대단한 정보는 아니고요. 서로 간의 버전 정보예요. 뭐 이런 그 버전과 관련된 정보, 컨텐츠 종류라던가 뭐 그런 정보예요. 보면은 맨 밑에 모질라, 윈도우스 NT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크롬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버전 정보 같은 게 있는데, 인증 정보를 이 헤더라는 곳에 낑겨서 보내라는 얘기예요. 저 H가 이걸 보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웹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만든 매뉴얼이기 때문에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린 거고요. 파이썬에서 이거 추가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 딕셔너리처럼 키하고 밸류를 구성되는데, 키가 어솔라이제이션이고 값이 카카오 AK 한 칸 띄고 발급받은 키 값입니다. 자, 이제 이거를 염두하고 진행을 해볼게요. 자, 리퀘스트 객체 가져왔고 제이슨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아까처럼 또 판다스 통해서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서 검색 결과를 엑셀에 넣어볼게요. 자, 가져올 그 주소입니다. 아까 매뉴얼에서 확인한 주소고요. 보낼 변수는 검색어, 페이지는 1페이지, 그리고 검색 결과 수는 최대 50개까지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50이라고 줄게요. 자, 여기에 이제 적용할 변수들을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직접 발급받은 API 키를 여기다가 명시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웹브라우저 헤더 정보에 보면은 맨 밑에 유저 에이전트라는 값이 있는데, 이게 웹브라우저에 대한 버전 정보예요. 이 문자열을 하나 코드에다가 적용을 할게요. 제가 지금 크롬 브라우저 값을 단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무 브라우저를 열면 다 있는 값이에요. 이 값을 변수로 준비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일부 API나 웹페이지들은 정상적인 웹브라우저가 아니면은 연동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거는 웹브라우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파이썬으로 연동을 할 때 일부 사이트들은 데이터를 안 주려고 막아버려요. 그래서 아까 그 헤더라고 하는 리퀘스트 객체도 헤더를 넣을 수 있거든요. 헤더에다가 크롬 브라우저 버전 정보를 강제로 넣을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만든 파이썬 크롤러는 쟤네가 웹브라우저라고 착각을 해요. 여기부터는 해킹이에요. 들어오지 말라고 막아놓은 걸 억지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버전 정보를 집어넣으려면은 그 인증 정보 집어넣을 때 넣는 헤더에다 같이 넣어주면 됩니다. request.session이라고 아까는 request.get이라고 직접 들어갔죠. 근데 이번에는 request.session이라고 해서 접속 객체를 만든 다음에 이 접속 객체 헤더를 업데이트, 수정합니다. 어솔라이제이션 콜론 카카오 AK 대소문자 주의하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A 다음에 뒤에 K를 소문자로 쓰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AK가 대문자예요. 한 칸 띄고 아까 발급받은 키값. 리퍼러 같은 경우는 이게 뭐냐면은 웹브라우저가 A라는 페이지에서 B라는 페이지로 이동했을 때 B 입장에서는 A가 리퍼러가 돼요. 그러니까 직전에 접속했던 페이지 주소입니다. 이거 자체가 없으면 정상적이지 않은 접근이라고 인지해서 접속을 또 차단당하기도 해요. 근데 이거를 빈 문자열로 넣으면은 웹브라우저를 띄운 다음에 주소창에 주소 직접 입력한 걸로 쳐요. 실제로 그렇게 접속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보통 다음이나 네이버 이렇게 메인까지는 들어가도 세세 페이지를 다 입력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아주 없으리란 법은 없으니까 리퍼러 값을 이렇게 해서 브라우저 직접 접속인 것처럼 꾸미면 쟤네 입장에선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으니까 접속을 못 막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저 에이전트, 브라우저 버전 정보 값을 넣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만드는 이 리퀘스트 객체는 완벽하게 웹브라우저로 탈바꿈을 합니다. 자, URL 준비할게요. URL.포맷 하면서 미리 준비한 변수들 집어넣어서 한번 URL 출력해 보고요. 이제 request.session이 아니라 request.get이 아니라 session.get입니다. URL 주고요. 그 다음 똑같아요. 에러 체크하고 제이슨 가져오면 돼요. 자, 여기까지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쭉 데이터 가져왔네요. 지금 상황이 출판사에 근무하는데 이번에 새로 추가하는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내기 전에 그 해당 서적에 대한 시장 조사를 수행하라 라고 전제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 도큐멘트라고 하는 게 리스트니까 딕셔너리로 바꾼 다음에 이 데이터에 대한 도큐멘트만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도큐멘트만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꿨고요. 엑셀로 저장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카카오 책 검색 결과 여기 쿼리하고서 검색어를 줬어요. 그러면은 해당 내용에 대한 엑셀 파일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렇게요. 자, 근데 지금 이거는 왜 우리 웹사이트에서 뭔가 검색을 하면 검색 목록 밑에 이런 거 있잖아요. 1, 2, 3, 4, 5 이런 거요. 페이지 넘어가는 거. 여기에서 1페이지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가져온 거예요. 근데 여기 메타라고 하는 정보에 is and가 fails니까 현재 1페이지는 끝이 아니라고요. 뒤에 뭔가 더 있다고요. 그러면 2페이지, 3페이지에 대한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가져올 수 있어요. 바꿔 말하면 메타 안에 is and가 fails를 유지하는 동안은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얘가 true가 되면은 그만해야 되고요. 자, 주어진 조건이 참인 동안 반복 수행하는 요소.
기억나세요? while문이었죠. 자, 여기 코드는 다 그대로 유지하고요. 이게 완성이 되시면은 이 파일을 그대로 하나 복사하세요. 이 파일을 그대로 하나 7번으로 복사하세요. 7번으로 복사하세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가져가고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실제로 여기 접속하는 부분 있죠? 접속하는 부분. 이거를 반복 처리하겠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툭 밀어서 while문으로 감쌀 거예요. 자, 아까 예제는 여기부터 코딩한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가 존재하는지 여부, is, and, fails. 자, 이 값이 fails인 동안 while문으로 반복할 겁니다. 근데 while문은 조건이 참인 동안 반복을 해야 되니까 fails를 부정했어요. 그러면 not fails가 되니까 결국은 true가 되죠. 그럼 여긴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is, and가 만약에 true로 바뀌면 not true가 되니까 반복을 중단하겠죠. 이렇게 해서 이 안에서 반복을 해갖고 나오는 리스트를 이 빈 리스트에다가 계속 더할 겁니다. 이렇게 반복이 되는 와중에 이 페이지라는 변수를 1로 담았는데 반복문 끝에서 이 페이지를 1씩 증가시킬 겁니다. 그럼 반복하면서 페이지가 1, 2, 3 이렇게 증가하면서 가겠죠. 자, URL 변수 준비했고요. 지금 현재 1페이지예요. session.get에서 가져오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바로 조금 전에 실습하신 코드 그대로 똑같이 가져왔다라고 제가 주석으로 표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들을 추가 작업하시면 돼요. 데이터의 도큐멘트, 이게 아까 검색 결과 포함하는 거였죠. 요것만 추출해서 마이리스트한테 익스텐드 확장시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에서 메타 안에 is, and라는 값을 불린으로 바꿔요. 그럼 여기에 있는 게 true인지 false인지에 따라서 반복 여부가 결정이 될 거고 페이지 번호를 1 증가시킵니다. 그러면은 서치 리스트라는 곳에 검색 결과를 차근차근 쌓아갈 거예요. 자, 이제 여기 실행하면 얼마나 나오는지 볼게요. 제가 이 예제 만들고 나서 파이썬 책 쓰는 걸 적었어요. 21페이지인데 최종 검색 건수 1000건 나와요. 파이썬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책만 지금 1000건이래요. 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책 쓰다 적었습니다. 자, 순식간에 카카오 다음에서 파이썬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해서 검색 결과 1000건을 가져왔습니다. 엑셀로 저장하죠. 아까 만든 거랑 이름이 겹치니까 카카오 검색 결과 2라고 해서 저장할게요. 자, 파일 2가 생겼어요. 요 번호는 0번부터 시작합니다. 아이고. 네. 990, 0부터 990까지 1000건 맞죠?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검색 결과를 쭉 가져왔습니다. 근데 역시 엑셀이 이쁘진 않아요. 만약에 이렇게 가져온 엑셀 파일을 내가 좀 꾸며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제 여기에 요 엑셀 파일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요 파일을 지난 시간 수업 내용 보면은 이제 엑셀 파일 다루기 할 때 이거를 그대로 임포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엑셀 파일을 이제 생성을 하는데 기존의 엑셀 파일을 열고자 할 경우 요걸 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지정한 요 파일 이름을
여기다가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고, 네, 뭐 이 코드를 다 적용하기엔 좀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해서 시트 이름만 바꿔볼게요. 파이썬 책 시장 조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실행하면은 1111.xlsx라는 파일로 바뀌었고요. 이걸 다시 열어보면은 아까 그 파일을 열어서 제가 시트를 건드리기에는 지금 엄두가 안 나서 여기 탭 이름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집된 걸 저장할 때는 판다스로 저장하시고, 그거를 뭔가 내가 가공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걸 이제 거기에 덧붙이시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스토리라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자, 요거까지 해서 이제 책 검색 결과 한번 실습해 보시고요. 마지막 예제는 이제 이미지를 검색할 건데, 실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내 컴퓨터에 저장을 할 거예요. 조금 전에 했던 예제 응용하는 예제니까 먼저 이게 완성돼 있으시면 조금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25분입니다. 예제 파일 2개니까 실습 시간 조금만 더 잡을게요. 9시 10분까지 하신 다음에, 그럼 너무 기네요. 9시까지 실습하시고요. 10분 쉬었다가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네, 조금 이따 뵐게요. 자, 다음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예제는요, 조금 전에 보셨던 이 책 검색 반복 처리하는 요 예제를 API 주소를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드가 베이스가 될 거고요. 다운로드 받은 내용을 이렇게 엑셀로 저장하지 않고요. 요 부분에 추가적인 내용이 들어갈 거예요. 자, 이거는 실제로 예전에 제가 주말반 수업할 때 어떤 분이 요청을 하셔서 만든 건데요. 실제 그분이 이제 패션 잡지에 근무하시는 분이셨는데, 트렌드별로 이제 뭔가 이미지를 수집을 해갖고 저장을 해서 이제 그거 보면서 회의를 하는데, 이미지 찾는 데만 오전이 다 날라간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안 만들려고 그랬는데 하도 부탁을 많이 하셔갖고 어쩔 수 없이 수업 예제로 만들었던 겁니다. 자, 카카오 검색 페이지 주소에 보시면은 이미지라고 하면 이미지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거기에 검색어를 봄 패션이라고 했고요. 기타 다른 변수는 같은 회사 거니까 동일합니다. 자, 여기에 또 직접 발급받은 키를 입력하시면 돼요. 자, 키는 저 아까 받아놓은 거 적용을 할게요. 키 하나 갖다가 여러 가지 검색 결과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는 아까 책 검색 예제에서 이 검색 API 주소만 바뀐 겁니다. 자, 카카오 검색 사이트 보시면은 이미지 검색하기, 이미지 검색 주소 나와 있고요. 변수 동일하고, 그 다음에 검색 결과에 대해서 나오는데 검색 결과가 좀 달라요. 미리 보기 이미지 주소, 그 다음에 원본 이미지 주소, 이미지 크기, 그 다음에 이미지가 게시되어 있는 웹페이지 주소, 뭐 이런 게 나옵니다. 자, 그 밖에 사용하는 방법은 주소를 제외하고는 아까랑 동일하니까 조금 전에 책 검색했던 코드를 재사용하면 될 거예요. 결과가 이런 식으로 이제 떨어진대요. 여기 이 검색 결과에서 썸네일 URL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검색 결과 목록에 표시하려고 만들어 놓은 조그만한 이미지고요. 이미지 URL이라고 하는 게 원본 이미지 주소예요. 이렇게요. 그럼 원본을 가져오는 게 좀 더 유리하겠죠. 근데 이제 이 원본 이미지는 이 독 URL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이미지예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카카오 입장에서는 일단은 정상적인 사용자라면은 웹브라우저에 접속을 해서 이 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이 페이지에 삽입되어 있는 그림을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 주소를 기준으로 직전 페이지가 이 동 URL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리퍼러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직전 페이지에 머물렀던 것도 속일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API 연동 결과에서 이 주소값을 리퍼러에다 넣으면은 원본 이미지 접근이 가능해져요. 100% 다는 아니에요. 한 90에서 검색 결과 중에 95%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지 자체가 깨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모듈 참조하고, 그 다음에 검색 결과 주소 준비하고, 검색에 필요한 변수 값들을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은 카카오 API를 먼저 가져와야죠. 자, 접속 객체 만들었고요. 세션에다가 이제 인증키랑, 일단은 그 제이슨 자체를 갖고 올 거니까 지금 당장 검색 결과에 리퍼러는 필요 없어요. 검색 결과를 가져와서 그 검색 결과 안에서 반복 돌면서 그림을 저장할 거예요. 아까처럼 반복 돌릴게요. 맨 끝에까지 도착했는지 여부 확인할 거고 1페이지부터 시작할 거고요. 이 검색 결과를 보면은 얘네도 페이지가 1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럼 얘를 플러스 1씩 하면서 계속 반복을 돌릴 거예요. 아까랑 똑같이. 그러면은 한 페이지당 지금 제가 검색 결과를 몇 개 가져오겠다고 했는지 지금 한 페이지당 여기에 보시면은 사이즈 80으로 돼 있죠. 한 페이지당 80건 가져와요. 이미지는. 그러니까 50페이지에 한 페이지당 80개니까 이론적으로 최소 4,000장이에요. 그걸 이제 저장을 할 거니까 저장할 때마다 카운트라고 하는 변수를 준비해서 1.jpg, 2.jpg, 3.jpg 이런 식으로 번호를 쭉 먹여가면서 저장할 겁니다. 얘를 변수를 하나 더 넣었어요. 자, 아까 했었던 코드 그대로 이전 예제 코드 시작부터 이전 예제 코드 끝까지는 똑같은 거예요. 그냥 복사해서 가져오시면 돼요. 요거 자체가 이제 URL 변수를 만들어서 접속하는 건데 요는 제이슨 자체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에 있는 제이슨 컨텐츠를 딕셔너리로 변환을 한 건데 아까 예제는 그 딕셔너리를 모아서 엑셀로 저장한 거고 얘는 이 딕셔너리 안에 80개의 이미지 주소가 있으니까 이걸 갖고 반복 돌면서 80번 다운로드를 또 할 거예요. 자, 검색 결과 가져왔죠. 일단 제가 밑에 코드 잠깐 잘라내고 실행할게요. 자, 이렇게 실행하고 그 다음에 이거 계속하면은 그 반복을 도니까 지금은 테스트니까 is and를 true로 강제로 바꿔놓을게요. 한 번 하고 끝나도록. 이렇게 해서 프린트 데이터를 출력해 보면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검색 결과 자체의 제이슨을 가져온 거예요. 이렇게요. 검색 결과에서 도큐멘트만 뽑아서 이거는 딕셔너리로 바꾼 다음에 검색 결과만 뽑아서 거기에서 반복할지 여부는 일단 체크해 놓고요. 자, 여기까지 아까 코드랑 동일하죠. 자, 여기서 프린트 서치 리스트를 한번 출력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도큐멘트라고 해서 요 컬렉션이라고 해서 쭉 지금 이미지 검색 결과가 떨어집니다. 여기에 보면은 원본 이미지에 대한 이 동 URL이라고 하는 값이 있고요. 원본 이미지가 게시된 주소라고 했었죠.
요 값으로 리퍼럴을 세팅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 URL 요 주소에 접근해서 다운로드를 받으면 돼요. 자, 일단 이미지가 저장될 폴더를 하나 준비했어요. OS 모듈을 통해서 검색어 이름으로 된 폴더가 없다면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아까 추출한 서치 리스트만큼 반복하면서 매 반복마다 카운트 변수를 1 증가시켜요. 자, 그럼 요 부위가 검색 결과 한 건이죠. 자, 여기서 이제 동 URL, 원본 주소, 이미지 주소. 이미지 주소 일단 출력해 봤고요. 아까 만들어둔 세션의 정보를 갱신합니다. 머물렀던 페이지를 원본 사이트 주소를 걸었어요. 검색 결과에서 이미지 주소랑 그 다음에 이미지가 게시되어 있는 원문의 주소가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문 주소를 헤더에다가 나 조금 전까지 거기 있었어 라고 지정을 한 거예요. 완전 속이는 거죠. 그리고 session.get 이미지 주소를 가져옵니다. 스트림 틀으라고 하면 다운로드 됐었죠. 자, 이미지를 4,000장을 다운받는 거예요. 하나 정도 실패한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컨티뉴해서 다시 갑니다. 폴더 이름 슬래시 5자리 카운트 숫자에서 저장할 이름 지정하고요. 바이너리 모드로 가져온 내용을 저장합니다. 반복 강제 중단 풀게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자, 실행할게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이미지를 계속해서 수집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 이렇게 보면은 이미지들이 이렇게 보이죠. 네, 제가 지금 윈도우 성능 옵션에서 미리 보기를 꺼놔서 폴더에 안 보이는데 그거를 잠깐 켜볼게요. 네, 그래서 전에 이거 그 부탁하신 분한테 이거 실습 예제로 만들어 드리고 이거 하시면서 이제 그냥 그냥 이거 하시면서 저거 걸어놓고 그냥 식사 가세요 뭐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요거까지 완성해 보시고요. 결과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료 시간은 9시 50분이고요. 실습 완료하신 분들은 40분 이후부터 자리 정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잠깐만요. 지금 김혜원님만 지금 줌에 계시니까 출석부 한번 다시 점검할게요.
계시고 김혜원님 계시고 다른 분들은 다 좋대. 네, 이제 실습 진행하겠습니다. 네, 계속 돌리고 있는 동안 한 600장 받았네요, 저는. 좀 어느 정도 되는 거 보시고 중단하실 거면 그만 보고 싶다 하시면 여기 중단 버튼 누르세요. 안 그러면 얘 진짜 4,000장 다 받아갑니다. 자, 실습 진행할게요.